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각종 언론이 신년 한국 경제를 보도하는 기사에 한국 경제 죽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장기 저성장에 이렇게 빠져들었다. 한국 경제 20년 전 일본과 닮았다. 그리고 가계부채, 한계기업, 저출산, 침몰하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 마의 3% 성장을 뚫으려면 5대 절벽, 즉 재정, 소비, 고용, 정책, 인구 이 절벽을 넘어야 된다.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메일 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정말 세계에서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간에 한 4, 5년 전부터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 것이다. 일본식의 20년 장기 경제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성장 동력이 없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IMF와 같은 위기가 조만간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이제는 성장이 끝난 시대다. 전 세계가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는데 100% 개방 경제인 한국에서는 이 세계적 장기 불황을 극복할 만한 여기서 자유로운 수단이 하나도 없다. 즉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성장과 고용이 일치하지도 않고 소비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전이 되고 고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런 세상에서 한마디로 이 쉬운 방법이 아니다. 정부가 이런 위기들을 인정을 하고 국민 앞에 솔직히 토로한 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기구를 둬야 된다.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누구도 여기에 관심이 없다. 결국 IMF와 같은 위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릴 것인가 하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황장수가 뭔 경제를 아냐. 언제부터 황이 경제에 떠들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 성장이니 조금만 어쩌면 된다. 내년에는 희망이 있을 거다. 맨날 그런 이야기만 반복했고 소비가 반짝 살아나니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참,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100%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일신문이요. 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을 맞아서 대학교 경제 관련 교수 134명, 민간경제연구소와 KDI, 즉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22명, 정권사 애널리스트 12명 등 해서 경제 전문가 274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있냐? 39.4%, 약 40%가량이 이미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2.6%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52.6%입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이 92%에 넘는 그런 숫자가 경제 전문가가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이미 빠졌거나 조만간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7.3%만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경제 전문가에서 옷을 벗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거나 접어들었다라는 그 이야기한 252명 가운데는 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소득정책, 가계부채 증가로 따른 소비 부진, 그 다음에 성장 동력 부재,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년 내에 IMF와 같은 경제 위기에 한국 경제가 빠져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는데 5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2%는 매우 그렇다. 46.7%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2016년이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거고 2017년이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 2년 내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건전성 악화, 그 다음으로 금융시장 위축으로 인한 기업 부도 증가,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 그 다음에 신흥국 위기의 전이 등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는 가계 건전성과 가계 건전성 악화와 기업 부실을 갖다가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원인으로 본 겁니다. 즉 한국의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그 중에 500조 이상이 부동산 담보부채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 기업의 3분의 1가량이 좀비 기업이다. 그야말로 은행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두 이 부채에 기반한 가계와 기업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 빚을 청산할 상황이 되어버리면, 즉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이 한국의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경제 과제로 가계부채 해소와 기업 구조 조정을 뽑았고요. 30.7%가 그걸 가장 심각하다 했습니다. 심각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했습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이 20.1%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4대 부분 개혁을 꼽은 사람이 19.7%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4대 부분을 개혁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이전에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을 지금 창조경제만으로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92%가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었다.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57%가 1, 2년 내에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현실을 우리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도 위기를 느꼈는지요. 51%가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복지 수준을 무리한 확대 반대를 55%가 찬성했습니다. 즉 국민들이 이제 소득 분배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또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6%, 즉 59%가량이 우리나라 경제가 IMF 당시처럼 위기일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가정의 생활에 민감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전망이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자신의 직업이 굉장히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쉬운 블루칼라와 자영업자가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가장 이제 결혼을 시작해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경제적인 어떤 변화에 예민한 30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으로는 중산층이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73.9%가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오래될 거다라는 데 공감을 했고요. 보수층에서는 52.8%가 올해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갈 거라고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즉 경제 전문가가 아까 이 상당한 수 50%가 넘는 계층이 경제 위기를 IMF 같은 경제 위기가 1, 2년 내에 올 거라는 데 대해서 공감한 것처럼 국민들도 59%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는 57%, 국민들은 59%가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도래할 거다라고 1, 2년 내에 그렇게 믿고 있는 나라. 이 나라 경제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요, 모두가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자각하고 정부는 더 이상 경제 관료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이 경제에 대한 의존을 하지 말고요.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산하의 경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거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TF팀을 꾸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선거가 앞에 있는데 그런 거를 이야기해서 되겠느냐 어쩌냐 이러는데요. 그렇게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벼락 맞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모든 걸 이야기하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뭐 박 대통령 때문에 경제 위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가 누구 때문만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런데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서 어떻게 전 세계의 경제 위기에 한국만 독야청청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